그냥 뭐예요. 보일 부인은 당신이 발견하기 바로 그 직전에 살해당했습니다. 당신은 부엌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복도로 나오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 봤습니까? 무슨 소리라죠? 아니요. 그 라디오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고 누가 그렇게 크게 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정말이에요. 분명 그놈의 계획입니다. 어쩌면 살인자는 여자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다른 소리가 들리겠어요? 들었을지도 모르죠. 만일 범인이 저쪽으로 나갔다면 당신이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범인은 뒤쪽 계단이나 식당 쪽으로 살짝 돌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부엌에서 나오는데 뭔가 문이 삐걱하는 소리가 난 것 어떤 같기도 문이요? 한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입니까? 아래쪽? 가까이입니까? 왼쪽입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모르겠다잖아요. 안 들려요? 지금 살인사건 조사 중입니다, 가열씨.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몰부인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당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희생자? 말이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눈이 먼 생쥐는 3마리였으니까요. 그래서 3명의 죽음이다. 하지만 연관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살인은 왜 여긴데요? 왜냐하면 수첩에는 오직 2군데의 주소만 있었습니다. 칼바거리 24번지와 몽크스웰 펜션. 칼바거리 24번지에서 오직 한 사람만 살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는 이미 죽었고요. 그렇다면 몽크스웰 펜션에서는 아직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말도 안 됩니다. 그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그것도 2명씩이나 여기에 우연히 왔을 거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그리 큰 우연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시오, 미스 케이스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보일 부인이 죽었을 당시 여러분들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미세스 랄슨의 진술은 끝났습니다.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다가 복도를 지나 저쪽 문을 통해 나갔죠. 그때 라디오는 크게 틀어져 있었고 방안은 깜깜했고,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시체를 보고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지르고 또 질렀죠. 그리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거죠. 당신 말대로 사람들이 몰려왔죠. 각기 다른 방향에서 비슷한 순간에 모두가 모였죠. 가일드 씨, 제가 전화선을 따라서 저쪽 창문으로 나갔을 때 당신 2층 침실에 있었습니다. 예,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디 있었죠? 저 침실에 있었죠. 그 전화도 불통이길래 다른 전화줄이 끊긴 자국이 있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서 저 바로 뛰어내려온 겁니다. 침실에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그렇게 간단한 행동을 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립니까? 당신이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거 분명합니다. 예, 사실 생각할 게 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크리스토퍼, 사건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예, 저는 미세스 랄스톤을 도울가에서 부엌에 있었습니다.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침실에 갔었습니다. 침실에 왜 가셨어요? 뭐 자기가 자기 방 가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사람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기 위해서 침실로 가셨다. 네. 뭐 머리도 빗고 뭐 이것저것 또 하고. 머리도 빗고. 예. 어쨌든 저는 그때 침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세스를 알 수 없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뛰어내려왔어요? 네. 이상하죠? 미스터를 알 수 없는 2층에서 뛰어내려왔는데 어떻게 마주치질 않습니까? 저는 뒤층계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제 방은 뒤층이 아니고 항상 뒤층계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이쪽 계단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항상 뒤층계를 사용합니다. 좋습니다. 미스 파라미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응접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저쪽입니다, 검사님. 검사가 아닙니다. 형사죠. 아, 당신이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었을 겁니다. 제가 한 손가락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쳤거든요. 3마리의 눈먼생쥐들을 치셨죠. 그 노래였습니까? 네, 리듬이 묘하잖아요. 짧지만 뭔가를 막 사로잡는다고나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섬뜩한 노래예요. 그래도 사람들 뇌리에 계속 맴돌죠. 누군가도 휘파람을 불던데요. 휘파람이요? 어디서요? 확실하진 않지만 현관 쪽인 듯 했어요. 아니, 침대 쪽이었나? 아니면 2층 침실? 잠깐만요. 누가 휘파람으로 소리를 냈습니까? 파라비치니, 당신이 꾸며낸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검사님. 죄송합니다, 형사님. 근데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시죠. 피아노를 치고 계셨다. 그 다음은 한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이 라디오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고 귀가 멍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스터 알소는 2층에, 미스터 랜도 2층에, 미스 파라비치는 응접실, 미스 케이스웰? 서재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편지 쓰는 동안 무슨 소리 못 들었습니까? 비명 소리만요. 그 전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여기로 왔습니다. 곧장 네. 비명소리를 듣기 전까지 서재 책상 위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네. 책상 위엔 쓰다만 편지가 없던데. 가지고 왔잖아요. 보고 싶은 제시에게 친구입니까? 아니면 애인입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알 필요 없죠. 서재 책상 위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들려서 봉투에 잘 넣어서 뛰어내려왔다. 그럴 경황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럴 수가 당신 같으면요. 어쩌라고요. 메카프 소령? 네. 지하실에 계셨다고요? 왜 가셨죠? 그냥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그냥 집 구경. 층계 아래를 보니까 문이 하나 있던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잡동사리들이 그득하더군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내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또 내려가는 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근사한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가차는 말씀이십니다. 아니요. 진짜 근사한 지하실이었습니다. 꼭 오래된 수도원의 지하실이라고 할까. 이 집의 이름이 몽크스웰인 것도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제. 우린 지금 거짓말을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사건 조사 중이죠. 미세스 랄스톤 진술에 의하면 어떤 문이 삐걱하면서 닫히는 소리가 났다고 했죠. 바로 그 문이 닫힌 겁니다. 보일 부인을 죽인 범인은 미세스 랄스톤이 부엌에서 나온 소리를 듣자 아주 잽싸게 부엌 옆에 있는 문을 통해 지하실로 내려간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럼 혹시 지하실에 지문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건 내 지문입니다. 근데 범인이 지하실에 지문을 남기겠습니까? 범인은 장갑을 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실수하기 나름이죠. 형사님 정말 그럴까요? 형사님 이거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은 접니다. 아 예. 근데 가일주 씨! 감사합니다. 자, 저는 살인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기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보일 부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죠. 뭐야? 자, 이 집엔 계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내려가서 다른 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리고 부엌 옆에 있는 문을 통해 지하실로 갔다가 다른 쪽 층계로 해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건 당시 하나같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 말은 우리 모두가 혐의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살인사건 수사의 첫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혐의를 두는 거죠. 하지만 당신 누가 칼버 스트리트에서 그 여자 죽였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죠. 당신 분명 농장에 있었던 세 아이 중에 제일 큰 아이가 범인이라면서요. 23살 됐고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 남자. 여기 유일하게 범인이랑 일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저 아니에요. 예?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유일하게. 아니에요. 예? 저 아니에요. 저 절대 아니에요. 씨. 왜 다들 나한테만 이래요?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그래왔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신들 지금 날 범인으로 몰아가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 이건 누명이에요. 저 지금 잔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진정해요, 크리스토퍼. 진정하라고. 아무도 당신 의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자, 네. 분명을 쉴 생각 없습니다. 네, 체포하지 않으신 거죠? 분명히 말해주세요. 체포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괜찮아요. 당신 미쳤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저 친구 말고 누가 범인이 될 수 있단 말인데요. 범인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당연히 체포해야지. 아니면 우리 자꾸 의심해서 우리 잡아가려고요? 아니요. 저한테 잠깐만 시간 주세요. 제가 할 말 있어요, 형사님. 좋네요. 미세스 랄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잠깐 식당으로 가주시죠. 나 여기 있을 거야. 아니요, 당신도 부탁해요. 여기 있겠다니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요, 부탁이요, 그러지. 자, 미세스 랄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형사님은 범인이 세 아이 중에 가장 큰 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확실한 건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새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대한 그 부인이 살해당했다는 거고 새 아이들을 롱리치 농장으로 보낸 판사가 지금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전화선을 끊는 겁니다. 왜요? 그건 모르죠. 눈 때문일 수도 있는 아닙니다. 건데.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현관에서 끊어진 걸 확인했어요. 그랬군요. 우선 앉으시죠. 하지만 여전히 세 아이 중에 가장 큰 아이가 범인이라 사실은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모든 정황이 일치하잖아요. 정신분열, 유아적 정신연령, 타령, 정신과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크리스토퍼랑 비슷하단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토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글쎄요. 아이들한테 다른 가족은 없었나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주정뱅이였는데 아이들이 떨어져 나오자고 죽었어요. 아버지는요? 군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했고 지금쯤 아마 살아있다면 제가 있겠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네, 그걸 시간을 알아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미시스 라스톤, 우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요.
아니고요. 그 아이가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 아버지도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죠. 네. 만약에 말입니다. 그 해외 파병을 갔다가 모진 고초를 겪고 돌아와 보니 아내는 죽었고 자식들은 혹사를 당하다 못해 자식 하나 죽어버렸다 소식을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는 거예요. 추측일 뿐입니다. 아니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범인은 중년 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을 때 메이크업 사람이 완전히 사색이 됐어요.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메카프소요? 네, 중년이고 군인이고요. 겉으로 보기엔 아주 인자해 보이지만 속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겉과 속은 다르기도 하죠. 네, 그럼 크리스토퍼만이 용의자가 아니에요. 메이크업 사람도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용의자는요? 글쎄요. 제가 그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을 때 미스 파라비치는 완전히 사색이 됐어요. 들고 있던 집게도 떨어뜨렸어요.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파라비치니? 네, 알아요. 그 여자 좀 이국적이죠. 근데 화장을 아주 짙게 하잖아요. 혹시 변장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당신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크리스토퍼가. 그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왠지 너무 불쌍해 보여요. 미세스 랄슨,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조지, 아버지, 또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동생이요? 모린 리온을 죽인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모자를 눌러쓰고 머플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속삭인다면 남녀 구별을 하기가 쉬울까요? 살인자는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럼 미스 케이스웰 이야기. 그 역을 하기엔 좀 나이가 많아 보이고요. 용의자는 많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요? 나이로 보면 꼭 당신이죠. 아니, 전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확인할 생각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에요. 가이즈요? 자, 기가 크리스토퍼 렌과 정말 나이가 비슷하죠. 당신 남편은 생각보다 늙어 보이고 크리스토퍼 렌은 좀 젊어 보입니다. 두 분 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어요. 혹시 당신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남편이요? 장난치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1년이요. 어디서 만났는데요? 런던에서요. 댄스 파티에서. 혹시 부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 죽었죠. 모두 죽었죠. 왜요?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아버지는 검사였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남편에게서 들은 대로죠. 네, 그렇지만 스스로 알아낸 거 아무것도 없죠. 말도 안 돼요, 자, 이건. 놀라실 겁니다. 이런 케이스 아주 흔합니다. 특히 전쟁 후에 무좀들었어요. 집안은 망하고 가족은 모두 죽었다. 그동안 자기는 쭉 군대에 있었다던가 바로 얼마 전에 훈련을 끝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요즘은 집안이 어떤가는 따지지 않으니까 혼자서 그럭저럭 살다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부모들의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 않잖아요. 여자는 그저 만나서 정든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1, 2년이 지날 때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자기 남편이 공금을 횡령하던 은행 상기였다던가 아니면 군대에서 도망난 탈주병이었다던가 뭐 불명예스러운 전과자였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만났습니까? 3주일이었어요. 그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잘 알죠. 가이즈 잘 알죠. 그 사람은 가이즈예요. 그 사람은 그런 미친 살인자로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왜냐고요? 그 사람은 사건 당일, 그러니까 어제 런던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 않았다고요? 네. 어디 갔었죠? 그냥 동네에 닭장에 침 많은 사람 잠깐 나갔었죠.
사오셨던가요? 적당한 게 없어서 못 사왔어요. 런던에서 여기까지 지금 30마일 정도 되죠? 네? 기차로 1시간, 택시로 1시간 반 정도 왜 걸려요. 이러세요? 가야지가 런던에 간 적이 없다고 말씀. 이 코트 당신 남편 겁니까? 네. 이브닝 뉴스입니다. 런던 칼버걸에서 어제 오후 3시 반쯤에 팔았어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몰리, 깜짝 놀랐잖아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 사람 어디로 간 거예요? 누구요? 그 형사 말이에요. 저쪽으로요. 여기 빠져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저 좀 숨겨주세요. 네. 숨어요? 네, 그 형사 눈에 안 띄게. 왜요? 제발. 모두들 날 노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세 번째 살인도 내가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특히 당신 남편이. 아니요,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봐요, 크리스토퍼. 언제까지 당신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면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사실 그래요. 이제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는 거예요, 크리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크리스토퍼 레인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건축가가 되는 것도 꿈이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근데 왜? 근데 왜 크리스토퍼 레기라고 부르냐고요? 재밌잖아요. 학교 다닐 때 걸핏하면 친구들이 제 이름 가지면서 놀려대면서 비웃어댔어요. 크리스토퍼 로빈 간에 관련 있잖아요. 학교는 나한테 지옥이었어요. 분명히.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군대에서도 도망쳐 나왔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그래요. 나도 알아요. 내가 그 범인이랑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고요. 내가 그 범인이랑 똑같아 보인다는 거.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엄마, 어머니라요? 어머니라도 살아계셨다면 모든 게 잘 됐을 거예요. 엄마가 도와줬을 거예요. 잘 돌봐주시고. 이봐요, 크리스토퍼. 누가 항상 당신 인생을 돌봐줄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견뎌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말은 당신도 네, 무슨 일이었으면 뭔가 되게 나쁜 일이었어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신 남편이랑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요, 남편을 만나기 오래 전의 일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젊었을 때겠네요. 그래서 더 두려워했는지도 모르죠. 저는 그때 일을 잊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다신 그때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도망가는 중이네요. 나랑 똑같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듯이 멀리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전부터 알던 사이 같지 않아요? 네, 이상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이에 동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신만은 내가 끝까지 버티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형사의 스키를 슬쩍 할까 봐요. 저 스키 탈 줄 알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가 범인이라고 시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전 어차피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요. 적어도 트로트 형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난 그 사람이 싫어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누구요? 트로트 형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 갑자기 뭐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뭐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거 어제 저녁 런던 석가 신문이에요. 근데 이게 가일즈 옷이 있었어요. 가일즈는 런던에 간 적이 없었고요. 아니요. 원래 당신 남편 여기 계속 집에만 있었다면 당장에 칠망을 사러 나갔었어요. 결국에는 못 사왔고요. 그래요? 그럼 어쩌면 런던에 갔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왜 저한테는 런던에 갔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이곳에서 장을 본 것처럼 둘러대냔 말이에요. 혹시 이 살인 사건은 아니에요. 아니야. 가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많이 알고 있었나? 설마 당신 그러면 그 형사도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건 일종의 악몽이에요. 당신의 친한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죠. 근데 문득 그들을 바라보면 더 이상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들 가장한 거죠. 아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다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방해하겠어? 아니요. 그냥 얘기했어요. 부엌에 가봐야겠네요. 야채를 손질해야 돼서요. 그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가야지. 분명히 말하겠는데 당신 지금부터 부엌에 없인다 하지 마. 그리고 내 아내 앞에서 제발 좀 꺼져. 아니에요, 정말로. 꺼지라고 내 아내 앞에서. 이봐. 몰리는 절대 당신의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아. 날 그렇게 보시네요. 아까도 말했지. 범인은 아직 우리 집안에 있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딱 맞는 사람 당신뿐이야. 그 사람이 꼭 나 하나일까요? 그럼 누가 또 있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모르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겠는데 나한테 내 아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를 여기 당신과 단둘이 남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계급 따 같은 소리야? 아니요, 가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부탁이에요. 뭐야?
원래 미쳤어? 저런 또라이 살인마랑 같이 부엌에 있겠다니 죽이려고 한장한 거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당신처럼 미친 놈을 왜 이렇게 위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좀 불행한 사람이지 위험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제 몸은 제가 잘 지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올려서도 똑같이 했게 당했지. 갈증. 똑바로 얘기해. 당신이랑 참 미친 놈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야? 어떤 사람? 어떤 사이는요? 그냥 좀 불쌍해 보여서요. 그게 다예요. 어쩌면 전 둘이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당신이 계획한 일일 수도 있겠네. 이리 오라고 연락한 거야? 그리고 처음 보는 것처럼 하고 둘이서 요리한 거야, 그치? 대답해.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그따위 좀 말을... 이상해. 어? 이런 외딴 펜션에 머물겠다는 것부터가 수상한 거잖아. 미세스 보일이나 미스 케이스 외 메카부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니까? 저런 정신병자 놈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대. 그럴 수도 있잖아. 처음 만난 게 언제야? 도대체 관계를 시작한 게 얼마나 되냐고! 어제 그 사람 거기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저 새끼 만나러 런던 갔었다고 왜 얘기를 못해? 잘 알잖아. 나 벌써 몇 주일째 런던 안 간 거. 몇 주째 안 갔다고? 뭐야? 이거 어제 당신이 꼈던 장갑이지? 뭐가 나온지 잘 봐. 런던 버스표. 그러니까 당신은 어제 동네만 간 게 아니고 런던까지 간 거네? 그건요, 가요. 내가 철망사로 마을 나간 사이에? 철망 사러 마을에 나가셨어요? 인정이어서 당신 어제 런던 갔었지? 그래요. 저 어제 런던 갔었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뭐? 당신도 런던 갔었잖아요. 우기시겠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어제 났어. 당신 코트에 있었죠? 누구든지 쉽게 넣을 수 있어 이거! 그럴까요? 당신 어제 런던 갔었어요. 그래 나 런던 갔었다. 근데 나 여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그럼 왜 가셨어요? 왜 그런 거 알아? 어제 갔다고 만나러 런던 간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런던을 왜 갔는데? 글쎄요. 아마 지금은 까먹었나 보죠. 혹시 지금 내가 모르는 사람 같아. 마치 내가 모르는 사람 같다니까? 그래, 아마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결혼한 지 한 1년 됐나? 근데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가 결혼 전에 어떻게 고통받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도 알 리가 없잖아. 뭐니? 당신 진짜 미쳤어? 그래, 미쳤다. 한 번쯤 미치는 것도 재밌겠지. 정신 차려! 좋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죠. 말로 뭘 하겠습니까? 부부싸움 말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당신들 기분이야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한참 젊을 때 다 경험했으니까. 청춘이야. 시인들만 노래할 줄 아는 젊은 건 아니죠, 청춘이. 아니 근데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없죠. 아니 근데 나는 우리 형사님께서 스키를 도둑 맞으셨고 그래서 지금 엄청 열받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온 거예요. 크리스토퍼. 아니 혹시 당신이 다른 장소에 옮겨놓지는 않으셨는가 물어봐 달라고요. 저 아닙니다. 미스터 랄스톤! 미세스 랄스톤! 혹시 제 스킬 보셨습니까? 창고에 두었었는데요. 저 아닙니다. 갑자기 스키를 왜 찾으셨어요? 지금 밖에 눈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스키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지금까지의 상황 다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아유 저런 어쩌나? 이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누군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이거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도망치고 싶었겠죠. 당신 아까 크리스토퍼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젊은 건축기사께서 이 스키를 빼돌리셨다고요? 그래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다행이에요.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혹시 제 스키 옮겨 놓으셨습니까? 스키요? 아니요 제가 그 미세스 랄스톤 진술에 아니요, 저는 그 크리스토퍼 씨가 스키를 잘 타신다길래 운동 삼아 나가셨나 했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제 도구를 빼돌렸다고요. 지금 당장 모두를 다 여기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미스 케이스에는 미침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가볼게요. 그리고 제가 메카포 소령이랑
스키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스키요? 네. 미스터 알스톤! 혹시 두 분 중에 제스키 옮겨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스키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올라가실 때 어디로 가셨죠? 뒷계단이요. 창고를 지나셨겠네요. 난 당신 스키가 어디 있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창고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보일 부인이 죽는 순간 네. 보일 부인이 죽는 순간에 전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고로 들어갈 때 스키 봤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특별히 신경 안 썼어요. 창고 안에 있는 스키 보셨습니까? 기억 안 난다니까요. 스키가 거기 있었으면 눈에 띄었을 게 아니에요. 이봐 젊은 친구.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난 그 스키 따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난 그 지하실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집의 구조는 매우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아니 난 거기 지하실이 있는 걸 발견하고 곧장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스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내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스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 당신입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걸 원했다면. 문제의 핵심은 그 스키가 어디냐고요. 지금 그걸 꼭 찾아야 되는 문제라면 다 같이 나서서 찾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뭐 바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스키같이 큰 물건이야 뒤지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나가시죠. 그렇게 서두를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할까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 미치광이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놈의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우리가 과연 지금 무슨 반응을 하고 있으며 그놈의 다음 계획이 뭔지 똑똑하게 추리해보자는 겁니다. 그놈보다 한 발 앞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깁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시네요? 물론이죠. 전 확신합니다. 지금 3마리의 눈먼 생쥐 중에 2마리가 처치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생쥐가 처치될 차례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6사람,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살인자예요. 지금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디서 밝혀지겠죠. 자, 그리고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가 쫓고 있는 희생자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호소하겠습니다. 보일 부인은 저를 멀리하고 모든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결국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지금 또 저를 멀리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위험에 빠진다니까요. 지금 누굴 보여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제발 주저하지 마시고 털끝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좀 털어놓으십시오. 모두 부인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저 혼자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잘 모르나 본데 지금 살인자는요 이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쾌락을 느끼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나갈 분들 나가시죠. 닭고기 하면 간요리죠. 토스트 위에다가 거위간을 두껍게 바르고 살짝 데친 얇은 베이컨 위에 머스타드 소스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부인을 부엌까지 모실게요. 우리가 만들 작품이 뭔지 한번 제안에 기대해 제가 보세요. 없습니다. 당신
남편분께서는 당신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의 당연한 거죠.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끔찍하고 이상한 짓을 할까봐 걱정하시는 거라고요. 남편들이랑 원래 그런 거죠. 물론 그이가 당신을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럼요. 남편분께서는 매우 현명하세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당신이나 당신 남편 혹은 저 형사한테 내가 미치광이 살인마가 아니라는 걸 무슨 수로 증명하겠어요. 부정을 증명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면 제가 정말로 그렇다면요? 세 마리 눈먼 생쥐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따뜻하고 경쾌한 복자 아닌가요? 안 그래요? 시칼로 쥐꼬리를 잘랐지요. 싹둑. 너무 근사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깜찍하고 잔인한 놈들, 그게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놈들 중에는 절대 크지 못하는 애들도 있지요. 당신 미쳤어? 당신 뭔데 나를 울려? 정말 정신 없었어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그녀의 얼굴을 온통 자줏빛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알아요. 정말 뭔가를 잊어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더군다나 당신은 뭘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보기나 봐야겠어요. 빨리요. 무슨 말을 해도 저렇게 울면서 나갑니까? 저요? 그저 단순한 농담이죠. 제가 농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은 농담도 있고 나쁜 농담도 있죠.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 같아요. 전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참말입니다. 아주 편리한 지점에서 알맞게 사고가 났어요. 불편함이겠죠. 아닌가요, 형사님? 관점에 따라 다르죠. 사고가 날 당시에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이곳에 친구가 있어요. 별로 멀지 않죠? 친구 이름과 주소 좀 알려주시죠. 그게 왜 필요해요? 지금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친구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죠.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고 말할 생각도 없고. 재밌는데요? 거기엔 많은 이유가 있죠. 사랑, 비밀, 그리고 남편의 집. 근데 화장을 하기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형사님 저 별로 나이 안 많은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어하는 만큼 늙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들 젊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늙어 보이려고 하면 이유는 뭘까요? 근데 당신은 늘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한테도 막 질문하고 그래요? 뭐 혹시 직업병 그런 건가? 전 스스로 대답을 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근데 당신한테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오시던 길입니까? 간단한 질문이네요. 런던에서. 런던 어디서요? 주소를 밝혀주시죠. 저는 늘 리츠 호텔에서 삽니다. 호텔 말고 일정한 주소는? 전 일정한 곳이 너무 싫어요. 직업이? 시장과 관련이 있다고 할까요? 증권시장입니까? 천만에요. 형사님 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당신 지금 이 게임 재밌죠? 자신 있고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이 살인사건은 그저 장난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형사님, 당신 너무 심각하다. 응? 아니 이 나라 경찰관들은 도무지 유머가 없다니까. 치료는 끝난 건가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응접실에 가서 당신 스킬을 한번 찾아보죠.
어디에 몰래 숨겼을지도 모르잖아요. 잠깐만요. 저한테 말씀하셨나요? 네, 잠깐 앉으시죠. 무슨 일이시죠? 미스 파라비치냐 이야기한 거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네, 당신과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레슬리 마가렛 캐서린 케이스웰 캐서린. K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주소는요? 빌라 마리포사 파인도로 가죠. 이태리네요. 스페인 섬이에요. 네. 영국의 주소는? 없습니다. 영국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주일이요.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나이트 브릿지 레드베리 몽크스럴 펜션에 온 이유는 뭡니까?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지내기로 계획하셨죠? 내가 여기서 하기로 한 일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당신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고요? 네? 하기로 한 일이 뭐냐고요? 아 뭐라고? 미안해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왜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나? 이거 지극히 사적인 일이죠. 상관없습니다, 케이스에. 아니요. 그 얘기 더 이상 안 하고 싶네요. 혹시 나이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제 여권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24입니다. 24시요? 뭐 더 들어 보이나요? 다들 그렇게들 봐요. 이 나라에서 당신 신분 보증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전 해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제 사회적 신분을 보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조르카에서. 네, 마조르카랑 몇몇 다른 곳에서요. 해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13살 때 영국에서 떠났어요. 솔직히 당신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하신다고요? 그게 그렇게 걱정되세요? 걱정됩니다. 13살 때 영국을 떠났다고요? 아, 12에서 나무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름 케이스웰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지금 이름이죠. 그럼 그때 당시 이름 뭐였습니까? 좀 똑바로 말씀해 보시죠. 지금 뭘 증명하시려는 영국을 건데요? 떠날 때 이름 뭐였냐고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불행이나 절망. 뭐라고요? 영국을 떠날 때 이름 뭐였습니까? 말했잖아요. 레슬리 마가렛 캐서린 케이스웰. 해설이? 당신 여기서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경찰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다뤄도 되나요? 그냥 몇 가지 여쭤봤을 뿐입니다. 아니요, 숙녀분의 기분을 몹시 언짢게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살인 사건이 저한테 너무 갑작스럽네요. 너무 끔찍해요. 전 방에 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불가사의한 일이라도 벌어졌나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형사님, 지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인데 무슨 일 있었어요? 진작에 알아봐야 될 것을 이제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제야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지금 사람들 다 여기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몰리랑 가이드는 부엌에 있었고 메카포 소령은 저랑 같이 스키를 찾고 있었어요. 뭐 구석구석 다 뒤졌는데 스키는 못 찾았고요. 파라비 씨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파라비 씨는 제가 데리고 올게요. 다른 사람들 빨리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파라비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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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스키를 도둑맞은 불쌍한 형사님. 아, 제가 스키를 못 찾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슨 일입니까? 앉으시죠, 메카프소요. 당신들 지금 꼭 있어야 되나요? 식사 준비로 바쁜데요. 식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아요. 말씀이 좀 거칠어지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스터 라이스 올라가서 미스 캐시를 좀 내려오라고 해주세요. 방금 올라갔는데 잠깐이면 된다고 말씀해주세요. 스키는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 비교적 정확한 혐의자를 알고 있습니다. 말할 생각은 없고요. 그럼요. 말하지 마세요. 결말은 끝날 때까지 알려주면 안 됩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하여. 게임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게 바로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적어도 한 사람한테 이건 게임입니다. 그래요. 그 살인자는 지금 즐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럴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시죠? 앉으세요. 자, 전 여러분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보일 부인이 죽는 순간 여러분들의 위치에 관한 거였죠. 자, 그 진술에 따르면 미세스 알소는 부엌에 있었고 미스 파라비치는 응접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미스터 알스톤과 레는 2층에 미스 케이스웰의 서재 그리고 지하실에 계셨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진술을 다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6개의 진술 중에 5이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일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는 누굴까요?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찾아내면 우린 살인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획이란 게 뭡니까? 우리 말을 다 믿는다고 했죠. 보일 분이 죽는 순간 그 위치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자 합니다. 범죄의 재구성. 죄 없는 사람들의 등장을 다시 하자고요. 거기서 뭘 얻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과 똑같이 하면 됩니까? 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이건 덫이에요. 뭐라고요? 덫이라고요. 뭘 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냥 같은 위치에서 같은 행동을 하자고요. 아니요, 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는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좀 빼주시죠. 전 거기 해리. 아무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당신들 범인이라는 건 혹시 걸리는 거 있습니까? 걸리는 거 없습니다. 모두 협조하기로 하죠. 크리스토퍼. 네. 캐솔리안. 네. 파라비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때? 몰리? 괜찮아요. 전과 똑같이 하면 됩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응접실에 가서 피아노를 쳐야겠네요. 아까처럼 한 그렇게 손가락으로. 서두를 거 없습니다. 미세스 알스토 혹시 피아노 칠 줄 아십니까? 네. 3마리의 눈먼 생식을 아세요? 뭐 정말 알지 않나요? 자, 그러면 미스 파라비치가 했던 것처럼 응접실에서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시작 신호를 제가 드릴게요. 아니, 아까 하던 걸 그대로 하자는 거 아니었나요? 자, 동일 행동을 하자고 했지 동일 인물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진위 여부를 가리자고요. 제 얘기 이제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위치에 대해서도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예. 미세스 랄손을 대신해서 부엌으로 가시죠. 당신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미스 파라비치님, 크리스토퍼 방으로 가시죠. 뒷계단을 사용하는 게 아주 편리할 겁니다. 메카프 소리? 미스터 랄스톤 방으로 가서 전화선 좀 확인해 주시죠. 미스 케이스웰, 지하실로 가시죠. 크리스토퍼가 나중에 안내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스터 랄스톤,
창문 밖에서 전화선 좀 확인해 주시죠. 밖에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당신이 여기서 제일 세 보이잖아요. 당신은 뭘 하실 건데요? 보일부인의 역할을 할 겁니다.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시작 신호가 있기 전까지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출발하시죠. 가시라고요. 게임에 코트 입어도 됩니까? 이부자예요. 밖에 추운데. 오른쪽으로 가면 프레시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편리할 겁니다. 미스터 스톤! 자, 스물을 세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세요. 미세스 알스톤. 미세스 알스톤. 네, 왜 그러시죠? 아주 즐거워 보이시는데 원하시는 거 찾으신 거예요? 찾았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누구죠? 당신이 아셨어야 됩니다, 미세스 알스톤. 제가요? 당신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미세스 알스톤. 우리 경찰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롱리치 농장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도일군이 판사였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근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천연적 이름이 미스 웨아링이죠. 네, 미스 웨아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맞습니까? 네. 지미가 그 죽은 지미가 말입니다. 편지를 썼었습니다. 젊고 친절하신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고 또 쓰고 또 썼습니다.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단 한 통의 답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귀찮았던 거였죠.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 아팠어요.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요. 그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같이 있었고 제가 그 편지를 발견한 건 며칠 후였어요. 그리고 그땐 그 아이가 이미 떠났어요. 죽었다고요.
제가 뭔가를 해주길 기다리면서요. 기다림은 희미해지고 결국 그 아이는 저는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끔찍하죠. 전 경찰이 아닙니다. 전화를 받았다고 절 경찰로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현관에서 전화선을 끊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아직도 못 알아보시겠어요? 조지라. 죽은 지금의 형 조지라고요. 당신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미가 죽었어요. 그 작은 지미가 죽었다고요. 그 여자가 때리고 또 때려서 지미가 그 여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다고 죄값이 다 치러지나? 죽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어요. 안개 속에서. 재밌더라고요. 어른이 되면 모두를 죽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는 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조지! 조지. 농장을 생각해봐. 그 가축들, 살찌고 늙은 돼지랑 황소들. 우리 그 넓은 들판에서 황소한테 쫓겨다녔잖아. 기억 안 나? 강아지들도. 조지. 강아지들. 전망이랑 인둥이 검둥이. 태식 너 어디 갔었어? 널 찾으려고 구겨온 거야. 네가 누군지 몰랐어. 근데 머리카락 장난치는 거 보고 오빠인 줄 알았어. 근데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건데? 이제 걱정하지 마.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이제 안전할 거야. 가자. 날손! 날손! 저도 범인으로 상상을 했겠어. 미쳤어,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진정제를 먹였으니까 곧 의식이 없어질 겁니다. 정말 지독히도 미쳐 있었습니다. KSLN 간호를 하고 있고요. 전 처음부터 트로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형사라는 걸 의심하신 거예요? 네, 경찰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시스 라이스턴, 제가 경찰입니다. 네? 전 테너 경감입니다. 몽크셀 펜션에 적힌 수첩을 입수하자마자 현장에 누군가를 파견해야 했고, 그래서 제가 메카프 소령을 대신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케이스웰이 트로트의 여동생인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오빠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다가 제때 저한테 찾아왔죠. 자, 이제 눈도 녹기 시작했고 곧 지원군이 올 겁니다. 아, 그리고 스키도 내려놔야겠네요. 제가 스키를 숨겨뒀거든요. 저는 파라미치니를 의심했었어요. 그 사람도 아주 자세하게 조사받게 될 거야. 볼리, 나 어저께 어저께 런던에 왜 가셨어요? 선물 사러 간 거야. 오늘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야. 맞아요. 저도 그래서 런던에 갔던 거예요. 뭐? 강수한테 준 선물을 준비하려고요. 실가예요. 좋은 걸로 골랐는데. 좋으신 거죠? 맛있게 해야지. 그럼 제 선물은 뭐예요? 모자? 나 모자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 정말 너무 예뻐요. 써봐봐요. 안 돼, 머리 손질하고요. 아니야 친구 예뻐 빨리. 정말 괜찮아요. 미세스 라이스턴, 보게스 탄내가 납니다. 아, 내 파이가 탔나 봐. 잠깐만.